안녕하세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챗GPT랑 같이 하는 주말의 시간 기대가 됩니다. 이제 4일간 저도 많은 내용들을 물어가면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죠. 물어볼 영어 선생님도 되고 물어볼 인문학 선생님도 되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이 GPT 선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성경에 대한 얘기든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든 몇 가지 질문하면 그 레퍼런스를 주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깨달음, 뭐 불교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면벽참선에서 깨달음처럼 되는데 그런 것에 그래도 선생님이 해야 되는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잘 성숙을 했는가, 또 가이드, 이건 또 선생님이 해야 되니까 이제 선생님의 역할과 또 챗GPT와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있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와 챗GPT를 이용하는 강의 스튜디오의 제작, 텔레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기왕이면 좀 뭐 이렇게 스튜디오 느낌도 다르게 해서 여기서 이 파워포인트 강의도 해나가고 또 비대면 학생이 질문하면 비대면 학생과도 이야기하라 하는 그런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생성형 이 인공지능에 의한 스튜디오와 책상들 뭐 다양한 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달리 뭐 미드저니 이런 걸 가서 했지만 챗GPT 안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스튜디오를 3D로 어떻게 만들고 소위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그 그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JTBC 스튜디오 같은 그걸 만들어줘 하니까 이제 장면이 이렇게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천장에다가 조명 좀 더 넣어줘. 뭐 바닥을 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바꾸죠. 물론 이제 우리 생각한 거 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챗GPT가 만들어주는 스튜디오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이쁘다. 우리 디자이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 이상이 나오게 되니까 책상도 이런 책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커피숍에서 하다가 회의실로 가서 하자. 회의실 가면 뭐가 차별화가 있냐?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지만 역시 그 프로젝터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보여줄 소위 프레젠테이션을 할 그 프레젠트 머티리얼을 보여줄 수 있는 PPT를 보이고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동안 아이스튜디오에서 하는 이 그 파워포인트 자료죠. 여기서 온라인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하면 버추얼 그 공간 안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 배경이 뭐 트랜스퍼런스를 줄여준다면 이렇게 되고 컬러를 조금 더 뭐 푸른색으로 하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책상을 여기서 색상을 조금 더 바꾸자 하는 것도 다 이 아이스의 기능에 의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더 키우는 것도 이게 되고 뭐 비대면도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그 비대면 학생이 있다면 이제 그 줌에서는 2개가 되잖아요. 그 질의자 또 참석자 혹은 그 발표 자료가 되니까 2개를 놓는 그 온라인 교실이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랑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써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선생님 볼 때와 자료 볼 때를 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좀 이쁘게 만들고 거기다 이제 뭐 자막도 좀 이렇게 나가게 해서 이 서머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PPT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다 개발을 이제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챗GPT가 만들었는데 이 챗GPT가 만든 이 스튜디오 이거 다 그냥 거의 그린 겁니다. 챗GPT가 만든 거예요. 챗GPT가 만든 책상을 넣어서 거기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1차 카메라가 2차 카메라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서 선생님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때 자동으로 몰입이 되는데 이걸 눌러서 하는 방식이 있지만 자동으로 이것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 학생이 질문하겠는 지리자가 있게 되면 지리자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리적이 커지게 되고, 또 이제 참석자들이 많을 때는 이런 거, PPT로 할 때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런 것을 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강사나 선생님은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인식을 지우고 모든 통제권을 선생님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일반적으로 촬영하러 스튜디오를 가면 거기에 카메라맨들이 뭐 지미집 지금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지미집도 하게 되고, 또 프로덕션 스위처를 가지고 이 장면 저 장면 누르잖아요. 이때 이제 PDTD가 작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PD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는 방법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이 장면들이 전환되고 약간의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다 개발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발표하는 장치가 있을 때에 오늘 인공지능으로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이 스튜디오를 변화시키고 스튜디오에 따라서 바꾸는 그림을 어떻게 아이스튜디오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것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스튜디오 죄송합니다. 다른 스튜디오를 하나 이제 뭐 이런 스튜디오를 했다, 혹은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의 그림을 가지고 이 책상을 이걸로 썼을 때 스튜디오를 이렇게 약간 중앙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를 가지고서 이제 장면이 진행되면 이때 저 뒤가 약간 커브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커브가 되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쪽 그림을 약간 조정을 이렇게 시키면서 커브가 있습니다. 여기 커브가 있는데 메뉴를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요 장면, 지금 요 스크린이죠. 요 스크린의 커브 방식을 여기서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디자인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이제 이쪽 거를 배치를 조금 더 위로 올리자 그러면 올려서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에 약간의 커브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런 스크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뭐 이런 장면 더 키워준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스튜디오의 창문의 틀에 맞게 이걸 만들게 해서 이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프레임을 약간 컬러도 줄 수 있고, 뭐 까만색을 할 수도 있고, 블루를 할 수 있고, 또 그 컬러의 휴를 가지고 조정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이스튜디오에서 그걸 바꿔 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장면을 아주 이쁘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 커브가 달라지거나 할 때도 이 안에서 여기 보여지는 이제 이런 뭐 지금 PPT를 했으니까 PPT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각도도 조정하고 키워주고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위치도 이렇게 중앙에서 약간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바꾸면 이때 이 스튜디오 뒤를 이렇게 바꿔서 맞춰주고 키워주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 아이스 5000, 7000 이거 이제 지금 브로드캐스트, 시네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비대면 학생 또 파워포인트 혹은 현장에 있는 학생, 대면 학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새로운 그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멋진 수업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아이스튜디오 시네마 기능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주말 여러분들이 함께 멋있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